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역시 서울이죠.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시장이 사선을 노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00% 국민 경선을 통해서 내일 후보를 결정합니다. 자, 오늘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특집 생방송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 경선 토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40분간 이어질 토론을 통해서 김진애, 송영길 두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도 가능하고요. 자, 저희 커뮤니티가 지금 서울시장 후보 투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보시는 분들 설문도 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 경선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 김진애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송영길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두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순서는 사전 추첨 결과로 좀 정해졌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후보당 발언 시간은 1분 30초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애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 전문가 김진애 후보입니다. 진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진짜 일꾼이 해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당선인의 졸속 용산 이전 발표를 듣고 출마 결심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 중대한 사안, 서울의 기본 계획을 완전히 뒤흔들 이 사안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을 보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어제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이 경선 토론을 보시고 많은 지지자분들 그리고 시민들께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외교 전문가 송영길 후보와 그리고 도시 전문가 김진애 후보의 역량을 같이 보고 판단하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서울의 용산 이전 이 악재를 막고 그리고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리고 메가시티 서울로 자라는 새로운 성장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송영길 후보가 대세론에 사로잡혀 있으나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에 새로운 얼굴, 새로운 가치 그리고 민주당을 개혁하고 서울을 다시 바꿔낼 수 있는 이런 후보로 내야 서울과 경기의 이 라인업으로 새로운 민심을 네.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네. 다 됐습니다. 네. 자, 송영길 후보님, 자, 출마의 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는 길 송영길입니다. 아침에 택시를 타고 이 YTN에 왔습니다. 기사분이 저를 알아보고 말씀 주셨습니다. 요즘에 텔레비를 안 봅니다. 제발 좀 이번 서울시장 이겨달라는 신신당부를 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 박보균, 정호영, 한동훈, 이상민이라는 장관 내정자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윤로남불 내각 일방적 국정운영, 또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이런 것을 보면서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송영길 민주당을 대표해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에 브레이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본부를 서울에 유치해서 북한의 전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서울, 일자리가 만들어진 서울, 10조의 경제 효과 창출 그리고 금융산업 도시 서울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세제 완화, 공급 확대, 금융 지원을 통해서 우리 청년 서민들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172석의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윤석열 정부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국익과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우리 민주당의 가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을 정확하게 두 분 다 지켜주셨습니다. 토론인 관계로 시간 꼭 준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주도권 토론하고 자유 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당 1분이고요. 자, 주도권 토론 주제는 각자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서울의 비전입니다. 먼저 후보별 비전을 듣고 바로 이어서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각 후보당 질문과 답변 포함해서 8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한테 질문하는 형식이면 되고요. 답변하는 상대 후보에게 최소한 한 30초의 답변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송영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비전은 유엔 본부 서울 유치 그리고 부동산 문제, 세제 완화, 공급 확대, 금융 지원 대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만 교통 약자들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장애인 콜택시가 680여 대 되는데 이것을 제 임기 안에 매년 20%씩 확대해서 2배나 늘리겠다는 계획과 함께 이 현재 한 1,000대 이상의 이 휠체어가 없는 장애인들에 대한 바우처 제도를 대폭 개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 대책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 후보에 확정된다면 제가 준비한 10대 공약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시해서 서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대안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엔 본부는 바로 전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초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좀 주셔도 됩니다. 지금 8분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예, 네. 다 같이 하셔도 됩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예.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거죠. 예, 저희가 조금 일부를 계속 죄송합니다.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는 재건축 완화는 예. 뭐 우리 김진애 의원님이나 저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의 문제점이 뭐냐면 둔촌동이 지금 강동구의 최대가잖아요. 현재 좀 스톱돼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잠실 진주 제가 살고 있는 송파구인데요. 여기도 지금 HDC 그 현대 산전 때문에 지금 퇴출시키자 그래서 공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47,272 가구 중 61%가 현재 공사비 분쟁이나 현산 뭐 배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재건축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한번 후보님에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민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아파트 재건축과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과 재개발은 다르다는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에는 상당히 민간 부분에 위탁이 돼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서 어느 정도의 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재개발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분쟁이 심하니까.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것은 솔직히 재건축을 몇 개를 완화해 준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것도 하지 못하고 있고 재개발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서울시에는 SH라고 하는 상당히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신임 사장도 분양가 공개라든가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이런 개발 분쟁과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세훈 시장은요. 골치 아픈 건 다 피합니다. 이게 문재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시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제 둔촌동 주공 아파트 재개발이 거의 한 12,000세대를 개발한 뭐 아마 최대 규모일 텐데요. 여러 가지 이런 논란도 있지만 여기는 또 주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문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그러니까 도시주택공사에서 보통 4천만 원 이하, 뭐 3,700이냐, 뭐 2,900이냐에서부터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변 시세는 평당 8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됐을 경우에 분양받은 즉시 2배 이상의 로또가 되는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오래된 장기적인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분양받은 사람이 다 이익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건설사가 가져가느냐 아니면 이걸 주변에 이제 하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같이 나누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로또가 있는 거는 사실 주민들 간에 맨날 그 목 매달고 자기가 추첨되게만 기다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시민들 사이를 갈라놓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된 게 이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둔촌 재건축 관련해서도 공공이 최소한으로 여기에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서울시에서 완전히 손 놓아버린다는 건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네. 재건축 조합이 사실상 이게 투명하게 완전히 조합원들과의 소통 속에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조합 집행부와의 갈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와의 계약을 하고 조합 운영비를 미리 시공사한테 돈을 이렇게 빌려서 쓰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공사비를 항상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원자재값 인상, 설계 변경 이런 걸로 공사비를 증액하게 되면 조합원의 부담을 오기 때문에 항상 이것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어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시장 시절에 이러한 그 분쟁을 다뤄봤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미리 서울시가 잘 점검해서 최소화시켜야 된다 보는데 이게 만약 법적 분쟁으로 빠지게 되면 몇 년씩 공사가 중단돼 버리거든요. 네.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 김진애 의원님도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저도 그다음에요. 동의합니다. 예. 네. 공공의 개입. 지금 오세훈 시장이요. 이 둔촌동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입을 안 열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저는 정말 너무 무책임하게.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하다. 예. 이런 문제는 절대로 안 빠져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만약 이제 우리 둘 중 서울시장이 된다면은 물론 아파트 재건축이라고 하는 건 민간에서 일어나지만 공공의 관리 그다음에는 사실은 이 개발을 너무 한꺼번에 크게 만들면은 바로 이런 문제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단계 또 몇 개의 구분으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침도 좀 도입했으면 그때 좋겠습니다. 의원님 파이시티 개발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하셨죠, 우리 의원님 어떻게 규정을 하십니까? 아니 파이시티는요 기본적으로 특혜를 준 거예요. 이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로비를 했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 돈을 받아서 실제로 형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관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정부 특보로. 정부 특보로 있습니다. 그 선거 시절에는 그냥 특보로만 쓰고 있다, 보좌관을 쓰고 있다 그러더니 서울시장이 되면은 절대로 안 한다 그러더니 딱 여기다 맡겨놨습니다. 이런 것이 오세훈 시장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네. 계속 질문하셔도 됩니다. 뭔지는 뭘 잘 모르겠습니다. 사전 토론하고 주도권 토론을 좀 동시에 좀 진행하고 나는 있기 우리 때문에 김진애 후보님의 그런 거침없는 이런 게 아주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용산 이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국방부 관계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국방부 병력이 약 4천 정도가 있고요. 거기가 다 개인 화기 소총을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방부인데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그쪽으로 옮긴다 그러니까 경호상 공의를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빈 총을 들고 다니는 이런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제가 UAM 이제 어반 에어 모빌리티 즉 나르는 택시가 2028년부터 상용화돼서 한강을 따라 쭉 이제 강남 쪽으로 가게 될 텐데 바로 용산으로 꺾어 들어갔을 때 미확인 비행체가 대통령 관저로 들어오게 되면 이걸 대공포대가 식별해서 요격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반응 시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요 3.7km만 네. 하는데 여기엔 들어오자마자 격추를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8km를 해놔야 이때 경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8km까지 하면은 강남권까지 네, 다 포함이 되게 그렇죠. 됩니다. 이거를 시민들이 아시게 만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하는 것도 서울시장의 특별한 일인데 그렇죠. 이거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게 서울시가 거기다가 그런 구체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대공포대를 다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4천여 명의 경호병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네. 대공포대를 어디에 위치하고 이것이 고도 제한이나 통신 제한, 항공 제한 어떻게 우리 시민의 재산권에 이게 불이익이 되는지를 서울시가 그걸 좀 제시해서 사실 인수위와 상의를 했어야 됩니다. 네. 네, 바로 맞습니다. 자, 우리 주도권 토론, 우리 송영길 후보님 주도권 토론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비전하고 주도권 토론하고 같이 해서 다시 우리 김진애 후보님한테 8분의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공약이 용산 졸속 이전으로부터 서울 시민의 재산권과 행복권을 지켜드리겠다. 이것이 서울시장의 첫째 임무다. 이것이 100년지 대계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게 저희 첫 번째 공약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말 서울시의 정말 중요한 문제는 주택과 부동산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서울시의 문제는 자꾸 똘똘한 한 채를 가면서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려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정말 필요한 양질의 중저가 주택이 많이 공급되도록 하는 그래서 여기에 진짜 개발이 필요하다. 제가 여러 패키지를 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서울이 서울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메가시티 서울로 수도권을 포함하는 수도권 시대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GTX 그리고 새로운 첨단 산업. 그래서 이 부분에 이것을
어떻게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축을 만드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요게 핵심이고요. 비전이고요. 아, 네, 네. 비전이고요. 예,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예, 질문 이제 질문하셔도 조금 됩니다. 익었습니다. 네. 네. 그 어저께 저희가 두 번의 토론을 하면서 저는 역시 송영길 후보님은 정말 외교 전문가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요. 그런 많은 관심들이 외교적인 사안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UN 5359 이거 유치하는 거를 제일 공약으로 들고 나오셨는데 저는 어저께도 석연치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공약. 네. 이지 서울의 공약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프로젝트다. 2015년부터 여러 정치인들이 이미 유치를 약속했고 또 통일교에서도 유치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던 건데 이걸 너무 재탕하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서울시장으로서의 공약이 아니라 외교 정말 최고의 달인 그 송영길 후보로서의 부분에 너무 집중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들어서 이게 서울 시민의 마음에 와닿겠느냐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예, 뭐 김진애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공약이자 우리 수도 서울의 공약으로 같이 연결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말은 많이 있었지만 이것을 확실히 추진할 수 있는 외교적 그런 네트워크와 또 재정적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반기문 총장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전두환 정부 때도 이걸 한번 추진을 계획했다가 재정적 결단을 못해서 포기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외교 전문가들이 다 공감하고 이거 서울시장이 이걸 추진한다면 가능하겠다 이런 평가를 해주고 있어서요. 나중에 제가 혹시라도 시장이 된다면 김진애 후보님 잘 이런 능력을 모셔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같이 한다 이 말씀.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외교 전문가뿐만 아니라 제가 부도위기에 인천을 살렸던 그런 경험과 함께 제가 당시에 서울 경기를 이기고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투자 유치를 통해 서울의 일자리를 만들어 보여주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린 것 같고요. 네, 제주도권이니까. 네. 그런데 역시 저는 그동안 얘기하시는 게 유엔뿐만이 아니라 인천에서도 일도 뭐 월드뱅크에 관련된 거 지금 뭐 얘기하시는 뭐 그 국제기금 유치한 거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외교에 관련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이제 아마 시민들께서는 조금 의아하다. 서울시장이 저런 거를 최우선순위에 둬선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저께도 저희가 토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송영길 후보께서는 몇 가지의 출마 명분에서 몇 가지의 의문점들을 시민이 갖고 있다. 첫 번째는 왜 전 인천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나오느냐. 더구나 20년 이상 여기에서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 이거에 대한 것을 극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서울시장은 항상 정치력은 있지만 비정치인적인 이런 분을 선호를 많이 했는데 다선에 더구나 전직 당대표라고 하는 지나친 정치색 이것이 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도 이거는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386 운동권의 대표격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나서는 거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거부감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라도 답변을 해 주시면 시민들께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행정으로 외교 이외에도 제가 시장 시절에 지하철 노조의 여러 가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고 해고자 문제 해결 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치력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야당 시장입니다. 여당이 아닙니다. 야당 시장은 단순한 행정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우리 모든 지지자들 이 47.8%의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윤석열 정부와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그러한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아내도 서울 토박이고 우리 자녀, 딸, 아들도 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인천은 서울과 같은 메가시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거에서 상당 부분에 사실 이제 일반 선거운동을 나가다 보면은 조그만 거 하나가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이해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번 저희가 경선 과정에 비대위에 참 어정쩡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실망을 드려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른바 본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이재명 고문님을 끌어들이면서 계파 논쟁을 불러일으키는데 또 송영길 후보님이 한 역할을 하시기도 해서 설령 후보가 되신다 하더라도 외연 확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의문점이 있는데 당내 결속마저도 이게 문제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만약에 된다면 우리 김진애 후보님부터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겸손한 자세로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포용해서 하나로 단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게 약간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서울에는 김진애 도시 전문가, 경기에는 김동연 경제 전문가 이렇게 라인업으로 해서 민주당의 새로운 얼굴 또 새로운 가치 또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삼아서 전체 지방선거의 승리로 이끌자라고 하는 이런 저희 주장 아니면 또 많은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자 취임하자마자요. 우리 남북 관계가 아주 악화될 것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강화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평화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국제 외교 역량이 필요합니다. 서울을 정말 안전한 도시, 남북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외교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 금융산업과 미디어 중심지 서울을 글로벌 중심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전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이 네. 국회에서 해줘야 될 일입니다. 아닙니다. 서울시장도 물론 돕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국회에서 실제로 외교통상위원장도 하셨죠. 의원의 위원장도. 그러니까 만약 하반기에는 정말 국회의장이 되신다면 더군다나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은 김진애 도시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리고 제가 중도 확장성이 좀 더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생각으로는. 다음에 이 주도권 토론 이후에 자유 토론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주도권 토론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YTN 라디오 뉴스킹 박시훈 특집 생방송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2부 자유 토론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선거를 앞둔 그 토론회가 분위기가 진짜 살벌하거든요. 근데 오늘 좀 훈훈합니다. 두 분 얘기. 훈훈한 척하는 예,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2부에서는 좀 날카롭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또 자유 토론을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함께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유튜브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대상으로 두 후보의 적합도 설문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대항마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누가 더 적합한지 현재까지 2만 1천여 명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요.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 스코어는 33대 67 기록 중입니다. 자, 어느 후보가 67%인지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토론회 지켜보면서 또 설문에 많이 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토론회 이어가겠습니다. 네, 2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토론회 이어가겠습니다. 김진 에너자이저 에너지 김진애 후보님 또 이기는 송영길 후보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토론 이제 시작할 텐데요. 총량제 자유토론입니다. 자, 서울시장이 광역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견제 또 협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토론 주제 자체는 한 새 정부와의 협치 견제로 잡고요. 자, 후보자 한 분당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발언자만 지정하고 이후에는 순서와 상관없이 토론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답변 이후에 바로 질문을 좀 하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애 후보부터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정부의 졸속은 벌써 국민들을 굉장히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중심을 세워줘야 되는 게 사실은 야당입니다. 여기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는 MB 시절에도 야당 의원으로서 4대강 저격수로서 맞섰고 그리고 21대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제대로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18대 국회에서는 서울시 국감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실패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야당의 서울시장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정확하게 손들고 또박또박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후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의 주요 협조 사항은 국토교통부하고의 관련된 사안이 굉장히 많은데 불행히도 만약 원희룡 후보가 당선이 죄송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원희룡 장관께도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향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전문가 서울시장으로 정말 필요한 서울의 진짜 개발, 부동산 양극화를 막고 하는 제가 특히 4종 주거지의 도입이라든가 건축 특례 완화 그리고 새로운 정책 금융 이런 부분에서 중앙정부하고의 협치 또 그리고 같이 갈 수 있는 저는 이것이 별로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여러 부처 중에서도 경제부처 특히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또 경기도하고의 협력이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외교 전문가 우리 송영길 후보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특히 이런 좀 협조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저야 국회에서 법사위원회도 했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로 경제 분야에 있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니까 법대 출신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상대를 나왔고요. 그래서 주로 경영학을 전공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또 부도 위기에 광역자치단체를 경영해 봤고요. 지난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수도권도 중국이나 상해, 북경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메가시티의 자기 장점을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사실 인천, 서울, 경기는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경제 권역으로 사실 통폐합이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서울에 쓰는 LNG 가스는 다 인천항을 통해 들어옵니다. 전기도 서울서 생산된 게 아닙니다. 다 밖에 생산된 게 서울에 공급되고 쓰레기는 인천에서 매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호 긴밀한 메가시티 내부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이 부차와 관계는 사실상 윤석열 당선자에 비해서 제가 정치적으로는 선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원희룡 장관도 제 학생운동 후배기도 하고 또 정치로도 정치는 같이 처음에 16대 시작했습니다만 같이 충분히 소통될 건 소통될 것입니다. 또 안 되는 건 분명히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우리 김진애 후보님께서 법률가들은 상상력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저는 다행히 상대를 넘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다가 나이 30에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아직 머리가 굳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연한 자세로 협력할 건 협력하되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견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때 인천국제공항을 매각하려고 그랬어요. 해외에다가 49%를. 제가 강력하게 당시 인천시장으로 반대해서 이거를 막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녹색 기후기금 유치는 이명박 대통령과 협력해서 성공시켰습니다. 우리 시간이 아주 잘 남아서 좋고요. 저도 잠깐만 하나 보여드리면 저는 메가시티 수도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은 서울에 국한할 게 아니라 수도권 사실 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장들뿐이 아니라 기초단체장들도 여기 포함이 돼야 됩니다. 산업과 주택의 이 새로운 재배치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뭐 이런 부분들에서 협력을 해서 저는 메가시티 수도권 협의회를 벌써부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메가시티들끼리 이런 이제 협력을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저는 사실 서울 시민들께 오히려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서울시가 야당 시장이 서울이 됐을 때 사실 훨씬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후보, 이 단수 후보는 차기에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납작 엎드려서 여기 어떻게 표만되는가만 생각을 할 일이지 진짜 서울이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고 서울의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솔직히 그런 대통령을 꿈꾸는 이제 시장이 있으면 중앙에서도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거 대통령 프로젝트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상당히 좀 서울 시민들께서 이걸 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송영길 후보님이 서울시장이 되시면 이것도 대통령 가는 디딤돌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오직 서울시장이 꿈인데 대통령 다음 도전하십니까?
저를 항상 그 규정하는 사람들이 송영길이는 자기 정치한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야 이번에 당대표 송영길 한 거 보니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후보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뛰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사법고시 공부할 때도요. 노동운동하다 그냥 도망쳐서 고시 공부한 게 아니라 우리 인천택시 조합장 총회에서 사무국장 송영길 사법고시에 관한 안건 채택을 해서 토론해가지고 38대 15로인가 통과돼서 제가 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는 항상 어떤 조직에 있을 때 선당 후사의 입장에서 저는 정치를 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야심을 갖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정치에서는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또 시민들께 희망을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야심은 아니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님께서 솔직히 아주 작은 정말 변방의 성남시의 시장에서부터 경기도지사로 그리고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얼마나 이건 굉장히 좋은 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지난 그 0.73%로 대선을 졌지만 서울시에서는 4.9%로 지긴 했지만 이렇게 폭을 줄인 거는 저는 이재명 후보의 개인기와 그리고 정치인이기보다는 일꾼으로서의 실용적인 이미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이쪽에도 일꾼의 이미지를 가진 이런 사람으로 붙는 것이 오히려 오세훈 시장과 각이 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제 별명이 황소입니다. 일하는 동물입니다. 정말 저는 일을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가 뭐 하기해야 합니다. 예. 자, 우리 김진애 후보님 이제 20여 초 남았고요. 네. 송영길 후보님 답변 한 2분 정도 남았긴 한데 네. 뭐 만약에 하여튼 다 되면 다시 송영길 후보님 자유토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초 정도 말씀하십시오. 네, 조금 더 네. 이제 2분 정도가 남으셨으니까 조금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유토론 할 때 또 하셔도 되니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자유토론 아니 이게 알겠습니다. 끝난 겁니다. 이거로. 네, 답변하셔도 황소 이야기가 나와서 재밌어 그런데 네. 네. 사실 왕소는 이중적 의미가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동물이라는 것도 있고 죽어서까지 자기 살과 뼈 가죽까지 주인에게 바치는 충성스러운 동물이라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경제 성장의 상징인 면이 있습니다. 주식이 화랑일 때 불마켓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엔 본부가 유치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고 주가 지수를 정말 4000시대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토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제가 비포 애프터로 나눠질 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유엔 본부 유치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총투입해서 이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저를 시장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야를 다 초월해서 중앙정부와도 협력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 우리 서울을 위해 이 성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충만한 그 에너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김진애 의원님이 지적하신 서울시 행정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10대 공약이 준비됐는데 왜 그걸 지금 발표 안 하냐 그러는데 집중적으로 이걸 좀 많이 홍보한 다음에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때 많이 공약을 발표했지만 소확행 이런 걸 많이 했지만 잘 머리에 안 남아요. 지금 남는 거는 여가부 폐지한다는 윤석열. 그다음에 대머리 의료보험 된다는 몇 가지만 기억에 남지 잘 안 남거든요. 그래서 이 공약을 계속 제가 유엔 본부 공약을 반복한 다음에 제가 이제 주택 공약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문화 그리고 이 환경 문제까지 쭉 제시를 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황소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뭐 저의 수호 동물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저는 항상 저의 수호신이 지혜의 여신 아테나 그리고 아테나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부엉이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 네. 근데 아테나는 전쟁의 신이 아니라 사실은 지혜의 신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기와 지혜를 같이 겸비한 그래서 저도 지향하고 싶은데 바로 지금 이제 야당 서울시장이 바로 그런 일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진애 끝났습니다. 후보님 자유토론에 네. 사실 시간이 저희가 사실 좀 라디오라서 주어진 시간이 네네,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이제 우리 송영길 후보님 주도로 자유토론 5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리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검찰개혁법원하고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저는 인사청문회 지금 장관 후보자 중에 참 아연실세갈 일들이 많습니다만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상민 후보가 친일 재산을 국가가 귀속했잖아요. 제가 가장 국회의원 시절에 보람 있게 생각하는 게 친일
행위자 진상 규명에 관한 법률안을 주도해서 통과시킨 것하고 반민족 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 법에 따라 친일 분자들의 그 후손들의 재산을 국가가 귀속했는데 이에 대해서 그 친일 후손이 국가를 상당해서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상민 이 행안부 장관 내정자가 거기 변론을 했다는 보도를 보셨죠. 네. 그것도 그렇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일본이 아시아 지배를 했기 때문에 준법 정신이 높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솔직히 네. 국민의힘 쪽에서 문재인 정부에 계속해서 비판했던 게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야말로 모든 걸 검찰을 통해서 먼지털이를 해서 하나라도 흠집을 내고 하는 일을 그동안 해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완전히 기득권 카르텔 여기는 주로 돈에만 진심인 사람들 권력에만 진심인 사람들이 모여서 더 크게 해먹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뭐 한독수며 이런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념에 관련된 것도 뒤에서 다 그런 일을 해왔다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국민이 분노를 해야 되는데 곧 청문회에서 이런 것들이 모두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좀 죄송히 말씀드리는 게 라디오라 보니까 시간 맞추기 좀 어려워서 네. 예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줄여야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 뭐 자유토론하면서 또 많은 얘기들 나누셨으니까 네. 그래도 이 마무리 발언 시간은 좀 꼭 가져야 될 것 같아서 30초씩 마무리 발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 우리 김진애 후보도 총일 후보님 먼저 하시죠. 하시겠습니까? 네. 네, 아침 일찍 안전운전하시고 서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만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장 후보를 국민 경선으로 뽑고 나면은 우리 서울 시민의 여러 가지 지혜와 의견을 고충을 다 모아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말 서울을 글로벌한 국제도시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시장 송영길 이기는 길 송영길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후보로 확정되면 시민 여러분을 만나러 단위로 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애 후보님.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저께 오늘 토론으로 통해서 민주당의 후보들이 얼마나 준비된 후보인가 이것들 여러분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너무 대선으로 가면 그런데 상당히 본선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선에서는 중도 확장성이 높은 김진애 후보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서 이 부분을 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로 끝입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집 생방송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 경선 토론회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